안녕하십니까. 신인기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대화를 나눠드리겠는데요. 정말 간만에 기쁜 소식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직전에 남북 정상회담 쇼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거 좌절됩니다. 정권교체 갈 수 있습니다. 희망 가지면 됩니다. 자, 대선 직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폐막식 때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서 시진핑이 중간에 서서 정상회담 한번 하고, 그로부터 10여일 후에 대선 치르고 해가지고 그 분위기 이어가서 평화 계속 몰고 가자 해서 저 국민의힘 저런 자들 되면 평화 안 된다, 이제 이거 한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되게 될 것 같습니다. 확정난 건 아니지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5개월 만에 방한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문재인을 초청하기 위해서다 라고 관측을 하는데, 한국일보 보도한 보겠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왕이 부장이 14, 1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초청에 따라 한국을 찾는다 라고 밝혔다. 왕이 부장은 15일 정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회담 뒤에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중관계 전반과 최근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라며,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왕이 부장은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의 지지도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중국이 문 대통령 등 한국 측 고위 인사를 일찌감치 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해 보이콧의 움직임을 견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이 Five Eyes 플러스 3 플러스 4 여기에 한국을 넣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뜨거 해가지고 중국이 그거 말리려고 후다닥 오는 거다 라고 지금 친정부 언론들이 막 했는데, 그게 지금 아니고 정의용의 초청에 의해서 온다 이겁니다. 정의용이 좀 와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오냐? 지금 이 정의용이가 불렀을 때는 결국은 지금 이 4년 동안 오매불망 시진핑 황제님 좀 제발 좀 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거 한번 어프로치 해보려고. 또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사활적인 문제니까 그거 가드리는 조건으로 정은이 좀 불러주실래요? 이제 이거 논의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좀 지지 좀 해달라. 국제사회에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너무나 크게 지금 확산되고 있으니까 한국의 지지를 부탁한다. 이제 서로 간에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 정부는 왜 왕위를 불렀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시황제 방안 그리고 올림픽 평화쇼죠. 뉴스원이 보도를 했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북핵 협상의 진전을 위해 한미일 북핵 협의에 나섰고, 동시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까지 소화하면서 다시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로 복귀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균형 외교 복귀 배경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중국이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을 잡아두기 위해 내년 2월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중계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왕이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베이징 동계올림픽 초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뉴스원이 기사가 참 황당한 건데, 아니 무슨 균형 외교, 아니 무슨 한국이 무슨 능력에 대해서 균형 외교를 한단 말입니까? 또 이 말은 지금 미국으로도 떨어져 나와서 중국이냐 미국이냐, 내가 여기 갈 테니까 미국 니들 우리한테 뭐 줄래, 내가 저기 갈 거니까 중국 니들 우리한테 뭐 줄래, 이제 이건 거죠 균형 외교. 아주 미국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걸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결국 이제 공통된 내용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해달라,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중계할 가능성. 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3년임, 초유의 3년임에 들어가면서 종신집권의 스타트를 하는 게 내년이죠. 그 종신집권의 스타트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또는 북한의 이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국제사회로의 양지로 끌어내는 이걸 미국도 못했는데 내가 할 수 있어. 봐, 내가 하잖아. 자, 재인이 정은이 이리 와, 손 잡아 하는 걸 시진핑 입장에서는 보여주어서 국제사회 외교 무대에서의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고 그러면서 이 중국의 어떤 위상, 그러면서 자신의 3년임에 대한 이 축포를 쏘는 그 이벤트로 남북 정상회담의 베이징 개최를 기획하는 것이고, 거기에 문재인과 또 이 김정은은 뭐 거기에 또 위협 제거, 또 많은 경제적 이익 이런 게 이제 걸려 있을 테고, 문재인은 감옥에 안 간다든지 하는 그런 목표가 있겠죠. 자, 그렇게 북풍 이렇게 욕하더니 선거 때마다 이용하는 굴욕적인 위장평화쇼, 바로 북풍. 이 북풍은 민주당 이들이 제일 많이 해오던 내용들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하러 북한에 갔습니다. 이제 판문점을 걸어서 이렇게 지나갔죠. 그러면서 여기 뭐 회록 보면 제가 이 위원장님, 장군님 지켜드리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제가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뭐 기밀들 다 담아서 USB 줬다는 내용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 바로 17대 대통령 선거 D-78일입니다. 78일 전에, 2달여 전에 이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이 평화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면은 민주당 인사가 당선돼야 된다. 이명박이가 당선이 되면은 완전히 그냥 전쟁으로 가는 거다라는 분위기를 몰고 가려고 했는데, 워낙 나라를 10년 동안 이들이 개판을 쳐놓는 바람에 이런 쇼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건 뭐 안 되고 박살이 나버렸죠. 이명박 후보에게.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풍 또 욕하더니 또 이제 이번에는 뭐 대박 터뜨렸죠. 18년 5월 27일 도보다리 평화쇼 하던 바로 그날입니다. 이게 지방선거 18일 전이었습니다. 지방선거 18일 전. 물론 이거 하고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미국 가서 또 거짓말하고 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또 끌어내고, 그건 또 지방선거 하루 전이었죠. 그렇게 해서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이 지방선거 때 대구, 경북 도지사 그리고 광역시장 이 두 개 빼고 전국을 석권해버렸죠. 당시 이제 무소속의 그 제주도 빼고 나머지는 그냥 뭐 완전히 석권해버렸습니다. 다 먹어버렸죠. 그런 광역뿐만 아니고 기초단체 그리고 기초의회까지도 그냥 완전히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 이야, 이거 뭐 정은이 한번 동원하니까 이렇게 효과 좋네. 왜 그래서 이런 대통령 선거 17일 전에 평화쇼를 또 기획하느냐? 앞만 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이 방역 이 통치, 방역 독재 이걸 통해서 너무나 자영업자들을 쪼아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자영업자들도 알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만 이렇게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시위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그래서 차량으로 이렇게 시위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또 검색, 검문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독재하고 해서 시위 자체도, 즉 의사 표현 자체도 못하게 하는 이런 정권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다 지금 거리에 내앉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는 그냥 평상으로 돌아가야죠. 위드 코로나는 하지만 그렇지만 거리두기는 그대로 해. 이 말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거리두기 그대로 하면은 자영업자들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것이죠. 자영업자들 권리금 주고 가게 들어갔는데 권리금도 못 받고 전세금 다 까먹고 나오는 것이고 인테리어비 하나도 못 건지고, 이런 상황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희한하게 문재인의 지지도는 40% 넘는다. 또 민주당의 지지도 30% 넘는다. 또 여론조사 해봤더니 이재명이가 1등이다. 뭐 이런 거 자꾸 나옵니다. 이게 못 믿을 널뛰기 여론조사다. 응답률이 10% 미만이 74%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 짝에만 전화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까지 조작해서 그들이 우리가 아직 왜냐 이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계속 지지해 라는 그런 통계 조작을 해나가는 의심 받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부정선거 의혹 계속 진행되고 있죠. 자, 이대로 가면 박살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살의 후과는 뭡니까?
워낙 지은 죄 잘못한 게 많으니까 저기 큰 학교로 갈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 있는 것이죠. 학교 가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권의 마지막 희망, 개, 돼지들을 현혹할 또 한 번의 평화쇼다.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2년 2월 22일 바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하는 그때를 즈음해서 김정은과 문재인을 불러서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렇게 속어도 또 찍어? 야, 이거 진짜 참 황당하네. 저도 그게 신기합니다. 근데 하면 또 좋아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막할 때는 전 세계의 관심이 올림픽에 쏠려야 되니까 개막할 때 하는 것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죠. 그런데 폐막할 때, 이제는 올림픽 다 시청률도 다 끝나고 하니까 폐막할 때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관심을 베이징으로 돌리는 그 쇼로 폐막할 때 남북 정상회담을 시진핑이 주관하는, 또 손을 잡게 만들어주는 이제 이 쇼 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통령 선거 17일 전입니다. 이거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18일 전에 도보다리 쇼 한번 하고 나서 그냥 전국 다 먹어버렸는데 이거 17일 전에 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다. 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도 걱정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도 걱정 많이 했었죠. 이재명이가 되면은 이거 우리 이민 가야 되나, 이런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베이징 올림픽 이 보이콧한다고 그러죠. 왜? 인권 문제 때문에. 신장 위구르, 티벳, 이 인권 문제 때문에. 홍콩, 이 인권 문제 때문에. 저 인권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 베이징 동계올림픽 못해. 마치 냉전 시대 때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니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 못해 해서 보이콧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보이콧에 들어갑니다. 캐나다는 IOC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림픽 개최지 변경하지 않으면 우리 못 간다 라고 지금 결의해버렸습니다. 캐나다는. 영국은 의회에서 보이콧 그냥 결의안 통과했습니다. 영국은 안 갑니다. 그리고 EU, 유럽연합도 보이콧 결의안 통과했습니다. 안 갑니다. 호주 의회 보이콧 결의안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가 올림픽 보이콧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했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요구한 겁니다. 낸시 펠로시가 이거 요구하면 이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부는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미국은 중국이 미국 말 잘 안 들어주는 사인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면 동맹국들과 논의해보니 그렇더라 라고 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게 지금 국제사회의 분위기인데 대한민국 여기 지금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제가 또 한국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열리는 열병식, 거기 국제사회 선진국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참가 안 했어요.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만 참가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가하고 나서 우리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사드 보복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된다. 뭐 이 정도였는데, 그런데 자, 그래서 시진핑이 중재하는 한반도 평화, 독재자들이 추악한 야합이죠. 문재인 입장에서는 시진핑에게 즉위 축하드립니다, 폐하. 왜? 3년임에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또 시진핑 입장에서는 야, 너도 정권 연장하겠네? 그리고 학교 안 가겠네? 이제 이런 것이죠. 바이든 옆에서 보고 미국 옆에서 보고 빠직하고 이제 빡치는데, 자, 그럼 이런 이벤트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저 굉장히 걱정했는데 정말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통보를 했습니다. 북한 니들은 안 돼, 못 와,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아니, 베이징에서 문재인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야 되는데 IOC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북한 니들은 못 와, 이렇게 통보한 겁니다. 자,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22년까지 북한올림픽위원회 NOC의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에 따른 징계로 2022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북한 대표단 참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계획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무슨 낭보입니까?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그리고 너무나 기쁜 내용이 우리 뉴스 메인을 장식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기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이번 도쿄 올림픽에 무단으로 불참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IOC가 징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올림픽위원회 NOC 니들은 2022년까지 자격 상실이야. 6기 자격 상실이야. 23년부터 다시 자격을 줘. 그러니까 니들은 22년까지 말까지는 올림픽 회원 자격이 없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자기네들 선수단이 올림픽에 참가도 안 하는데 크게 가가지고 지금 갈 명분이 안 생기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관광하러 오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래 관광하는 셈 치고 와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가 있는데 자기네들 선수가 한 명도 안 가는데 여기에 관광하러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되고 싶은 자들이 아니 큰일 났네 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그 연락을 받은 이 사람은 아니 이거 큰일 났네, 혹시 학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대선용 위장 평화쇼가 박살납니다. 정권 교체 가자라는 것인데, 김대중 때 북한에 어마어마하게 퍼주고 그 비용으로 북한은 핵 개발에 성공했죠. 지금의 국정원장이 5억 달러를 불법 송금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때 전교조를 합법화해주는 등 이 좌파 세력들 또는 친북으로 의심받는 세력들을 제도권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 NL들을 완전히 그냥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줬어요.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주의의 밑바탕이다 라고 하면서 시민단체를 어마어마하게 양성하고, 그 시민단체의 간부들을 해외 유학 보내주고 국비로, 또 이 기업들 압력을 줘서 기업들의 비용으로 미국 유학 막 보내줬습니다. 이 노무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권의 핵심 멤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키운 거죠. 노무현이 미래를 보고 키운 거죠.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지원, 금강산 관광이다, 개성공단이다, 그 돈으로 ICBM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지금 이 시대는 계속 딜레이 시켜서 결국 핵 능력을 완성시켜줬죠. 그리고 초기 사회주의를 건설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북한으로 집어 삼켜지게 만드는 그런 단계적인 밑바탕을 깔아주었습니다. 자, 우리 국민 여러분, 한 번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 두 번 속으면 바보죠. 그런데 세 번 속으면요, 그거는 공범입니다. 그래서 이 위장평화쇼에 한 번 속고 두 번 속았는데 또 세 번 속을 거냐 이번에. 속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뭉쳐서 정권교체 이뤄내야 되는데, 그 정권교체로 가는 아주 큰 걸림돌이었던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념 남북 정상회담은 일단 안 되는 것으로 되어간다라는 기쁜 소식,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뭉치면 됩니다. 기분 좋아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